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과천 끝 고독강의 시작 힘내자 세 번의 황금기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이 바로 경기도라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의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9월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입은 33,69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805건 대비 184.3%가 증가한 통계죠. 한마디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아파트 매수 타겟을 경기도로 돌렸다는 말인데요.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곳은 고양시였습니다.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4,246건을 사들였어요. 하필이면 왜 고양일까요? 고양은 교통 호재가 옥장판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일단 고양선이 들어서는데 서울 지하철 6호선 세전역부터 고양시청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황금 노선이라 불리는 GTX A 노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서울 중심이 아닌 외곽으로 빠져나가지만 서울 접근성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수요 때문에 고양 쪽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몰린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 고양의 아파트 값은 올라가겠죠. 최근 고양 덕은지구에서 2개의 아파트가 분양을 합니다. 호반 서밋과 삼정 그린코아입니다. 덕은지구는 마곡과 상암 중간에 위치해 있는 택지지구인데요. 아마 덕은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분양되는 민간 아파트일 겁니다. 말이 고양 덕은지구이지 거의 상암동 옆 동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지가 너무 좋은 아파트들인데 아쉬운 점은 고양시 거주자 당해로 마감될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고양시 외의 거주자는 1순위 기타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당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가뜩이나 아파트 수요가 급속도로 몰려서 고양 쪽의 집값이 들썩거리는 상황을 깔고 있는데 덕은지구는 아마도 이런 수요가 밀어올리는 힘을 받아서 향후 미래가치라는 혜택을 그대로 누릴 듯합니다. 고양뿐만이 아닙니다. 서울과 가장 가까운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김포도 심상치 않죠. 김포 한강 신도시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고요. 김포는 올해 2,995건이 집문패가 바뀌어서 전년도 대비 264%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포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일단 규제를 덜 받다 보니 집을 사는데 여러모로 규제가 덜한 곳입니다. 김포 집값은 당연히 이런 수요들이 있다 보니 자연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서울의 수요가 경기도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니까 주거 비용을 아끼려던 수요가 도리어 그 지역의 주거 비용을 덩달아 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전세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불안 심리의 반증이죠. 새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 수요자들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면서 머무를 수 있는 안정적인 임대 시장에서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청약을 이어갈 만한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차라리 집을 사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거죠. 얼마 전 과천지정타의 청약 결과를 보면서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리신 분들이 많을 듯합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집을 살 때 단기적인 상승 궤적을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입지가 괜찮아 보이는 경기 쪽의 아파트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승 궤적이 줄이 끊어진 연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이후 부동산 시장에 펄펄 끓는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멈출 것 같지 않아 보였던 경기권 아파트의 상승 궤적이 완만한 하향세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추락에 준할 만큼 급격한 하향세로 전환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뭄이 시작되면 본류가 마르는 것이 아니라 지류부터 마르기 시작하죠. 부동산 경기의 변동은 본류에서 조짐을 보이면 곧바로 지류부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중심의 하나가 무너지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주변의 수백 수천이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니 경기권 아파트 매수세에 급한 마음으로 편승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청약을 이어오셨다면 어떻게 해서든 지금의 전세 상황을 잘 넘기면서 청약에 대한 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다른 어느 때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규제라는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실히 현 기존은 고분양가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시세와 분양가의 차이가 벌어지면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가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의 변화가 가격차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 청약자들에게 있어서 주변 상황이 어떻든 간에 분명히 기회는 기회라는 얘기입니다. 청약을 접고 매수로 돌아서기에는 지금의 기회가 너무 아까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셔야 합니다.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건 희망 고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고문해서라도 내 집을 토해내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내가 청약에 당첨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대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수만 가지의 말로 그 마음을 덮었어도 그렇게 서운했던 마음은 언젠가 나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그 진실이 뭘까요? 바로 후회입니다. 중간에 청약을 포기했던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알뜰살뜰 잘 사십니다. 근데 이구동성으로 그때 포기하지 않았다면 저 집이 내 집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후회 없이 도전할 수 있을 때 도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과차는 끝났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있겠죠? 지정타에 남은 공공분양 물량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러나 후회 없이 도전하셨다면 깨끗하게 잊으셔야 됩니다. 포기라는 말은 김장할 때나 쓰자고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서 가점이 된다면 자신의 점수에, 가점이 안 된다면 자신의 행운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11월 20일부터 이제 고덕강일 분양의 문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이곳은 공공택진의 물량입니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 적용이 되는 곳이죠. 요즘 고덕이 얼마나 핫한 곳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핫한 시세와는 상관없이 청약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분양가가 2천만 원대에 나올 것이 분명합니다. 연내에 분양되는 고덕강일 물량은 1600세대 정도 됩니다. 11월에 5블록 힐스테이트 리시브리, 12월에 1블록 제일풍경채가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고덕강일 공공택지지구에는 총 14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4, 8, 14단지는 분양을 이미 마쳤어요. 연내 5블록과 1블록 그리고 내년 10블록이 분양을 하면 나머지 단지들은 행복주택, 장기전세, 국민임대로 채워지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고덕강일지구 마지막 민간 분양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11월에 분양하는 힐스테이트 리시빌은 지하 2층, 지상 27층, 7개 동 규모로 809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 11개 타입이 공급되고 101제곱도 4개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한강과 가깝기 때문에 한강뷰를 누릴 수도 있죠. 단점이 주변 지하철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북쪽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고덕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고덕 인프라를 누리기에 외톨이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동선을 만들기에는 초기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듯합니다. 12월에 분양하는 제일풍경채는 지하 2층, 지상 27층 6개 동으로 84제곱과 101제곱 783세대 규모입니다. 제일풍경채가 주목을 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통호재죠. 일단 5호선 상일동역과 가까워서 종로와 여의도까지 한 번에 닿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 중순에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샘터 공원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앙역, 신논현역, 마곡역 등 중심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질 듯합니다. 일단 고덕과 가까워서 고덕 생활 인프라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10블록 대림 이편한 세상은 전용 면적 60제곱에서 85제곱미터 415세대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 178세대 이렇게 해서 593가구를 분양합니다. 교통호재가 있는데 강일역이 2020년 연말에 개통을 예정해 두고 있습니다. 강일역이 생기게 된다면 10블록 이편한 세상은 도보권으로 강일역에 닿을 수 있게 되죠. 역세권이 되는 것입니다. 5호선을 이용하게 되면 종로와 여의도에 닿게 되고요.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죠. 일단 세 블록의 청약은 세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를 가집니다. 첫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점. 모든 타입이 9억 원 미만으로 책정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평당 분양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천만 원 초중반, 그래서 84제곱은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 101제곱은 7억 후반에서 8억 초반 정도가 될 듯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도금 대출 40% 가능하게 되고요. 실제 인근의 시세를 보면 선동 미사강변 리버스위트 칸타빌의 전용 102제곱이 13억 원 정도 됩니다. 101제곱을 8억으로 잡아도 주변 시세와의 차이가 5억 정도가 되네요. 두 번째 포인트는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거죠. 청약시장의 반전이라면 바로 틈새. 무슨 틈새입니까? 추첨제 틈새가 있다는 얘기죠. 전용 8호제곱을 초과하게 되면 가점제가 50%, 추첨제가 50%입니다. 저가점자이거나 1주택자인 경우 101제곱에 50% 추천 물량에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포인트, 서울은 물론 경기권 인천에서 2년 거주한 분들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달 분양하는 덕은지구는 고향에 거주하는 당해에 100%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거주자는 1순위 기타로 분류가 돼서 당첨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덕강일은 이런 지역적 장벽이 없다는 얘기죠.
이처럼 과천은 끝나고 고독 강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비록 과천에서 고배를 마셨더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서 지는 해는 지구의 다른 편에서 보면 뜨는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낙첨이 내일의 당첨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되는 청약에 도전해서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